경제를 알려면 경제 용어를 배우자. 어려운 경제 용어도 풀어서 배워보는 시간 BOK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김태현 조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지현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범영 과장입니다. 테이퍼링 편에 이어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워볼 경제 용어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경제 용어는 바로 공급 병목 현상입니다.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지만 사실 병목 현상이라는 단어는 자주 접해봤어요. 특히 명절날 친척 댁에 가려고 할 때 고속도로는 좁은데 차는 많다 보니까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럴 때 병목 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가 심하다고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병목 현상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병의 목 부분은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라서 물이나 액체를 따를 때 갑자기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조사형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도 비슷해요. 도로의 너비가 넓은 곳에서 갑자기 좁은 곳으로 차량이 몰려들면 좁아진 도로로 인해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통혼잡이 빚어질 텐데 이러한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목 현상을 알고 있다면 공급 병목 현상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피자 가게가 있다고 해보죠. 손님이 주문하면 피자 가게에서는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반죽을 구워서 만든 피자는 집마다 배달해 주겠죠. 그런데 이 흐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급등해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정작 피자를 다 만들어 놓아도 배달해줄 배송기사를 구하기 힘들어지게 된 거죠. 피자를 먹고 싶은 손님들은 계속 생기는데 원하는 만큼 피자를 공급할 수가 없으니 피자를 정말 먹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려 할 것 같아요. 피자 가게는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걸 피자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새 차를 구매해도 실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2022년 물가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어요.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바로 공급 병목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공급 병목 현상은 왜 최근 들어 발생한 것인가요? 세계 경제는 지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억눌려 있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났어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 재해 등으로 공급 능력이 더디게 개선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상승하도록 작용하는 압력 또한 커지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자재의 수요는 많이 늘어난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올랐어요.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최근 주요국들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죠.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었어요. 천연가스가 석탄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알고 있어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에너지원이다 보니 최근 들어 더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유럽과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석유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또한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반도체를 많이 탑재한 전기차나 스마트카 생산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생산시설 전환,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반도체가 원활히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죠. 또한 생산 후공정의 주요 기지인 동남아 지역에서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죠. 특히 글로벌 생산 기지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5개국은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중간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된다면 생산 차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재차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해상물류 지체 등으로 공급자 배송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 압력과 정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세안 지역의 생산 차질은 다른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글로벌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역시 공급 병목 현상과 관련된 중요 요인일 텐데요. 최근 해상 운송을 비롯한 전 세계 물류 체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물류 측면에서도 공급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글로벌 상품 운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상 운송 비용이 선박 부족으로 인해 크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항구에서도 인력난이 발생해 상품 하역이 지연되는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고요.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세계 주요국은 감염 우려 등으로 팬데믹 초기에 노동 공급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영국의 경우 노동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두 나라의 구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경제가 재개된 이후 노동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감염 우려, 조기 은퇴 확산, 가정 내 보육 부담 등으로 노동 공급 회복이 더딘 상황이에요. 영국 역시 코로나19,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벗어난 외국인의 노동자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중간재, 물류, 그리고 노동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공급 병목 현상을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은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덕분에 가계 소비가 회복되기도 했는데 이런 요인도 공급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가게에서는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하다 보니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축산물 부문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나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육류 소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드는 해상운임이 상승했고 인력난 문제도 겹치다 보니 주요 축산물 생산국에서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 때문에 최근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해 축산물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급 병목 현상은 에너지와 물류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급 병목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심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또한 기업들이 재고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면서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기업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고자 했어요. 재고를 비축해 두면 보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되도록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물건을 생산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최근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재고를 쌓아두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생산 단계별로 증폭된다면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이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같은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병목 현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보다 장기화된다면 국내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주요국이 우려하고 있는 공급 병목 현상,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른 시일 내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주요 기관의 예상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의 경우 이번 겨울이 지나면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도 2022년 중 아세안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다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죠. 물류 문제의 경우에는요, 2022년 중에 상품 수요가 서비스 수요 쪽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감염 위험도 점차 완화된다면 노동시장의 인력들도 점점 늘어나서 인력난 문제도 완화될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요즘 주요국의 공급 병목 현상이 일으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BOK 클래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하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